바쁜 일상, 궁금한 이슈에 대한 5가지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드리는 안진용의 오답노트.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홍서범부터 이휘재까지 연예계 가족 리스크,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최근 유명 연예인들을 둘러싼 가족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요. 이는 어떤 상황을 뜻하나요? 그동안 많은 연예인들이 가족 리스크 때문에 소가리를 많이 했습니다. 일단 가족 리스크라 하면은 본인이 직접적인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본인의 가족들이 어떠한 잘못에 휘말리면서 연예인에게 불똥이 튀는 사례를 얘기합니다. 자, 이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모습이 존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특정 연예인의 가족이 잘못했을 때 그 상대방이 그 연예인의 문제 삼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니더라도 특정 연예인 이름이 거론되면 그때부터는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되고 굉장히 시끄러워지죠. 그러면은 해당 연예인들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해명을 하거나 혹은 해결을 위한 노력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거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직접적으로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닌데 단지 유명인이란 이유만으로 그 잘못을 같이 짊어지고 또한 해결해야 되는 게 과연 온당한 일인지,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SNS 등을 통해서 어떠한 사안에 대한 공론화가 굉장히 쉬워졌죠. 그러면서 연예인들의 가족 리스크 역시 점점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경우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아들의 문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두 부부를 향한 대중의 시선이 따가운가요? 네,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된 사건이었죠. 홍서범, 조갑경 씨 부부의 아들이 이혼을 했는데 그 이혼의 배경에 바로 아들의 외도, 불륜이 있었다는 거죠. 기간제 교사로 일을 했었는데 동료 기간제 교사와 부적절한 행위를 했고 그게 바로 이혼의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처음 논란이 불거졌을 때 홍서범 씨는 아직은 끝난 게 아니다. 1심만 나왔을 뿐이다. 지켜보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죠. 1심 판단을 보면은 이미 실제로 그런 외도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항소가 진행이 되면은 아직까지 모른다. 항소심까지 지켜보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항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홍서범 씨 아들이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항소를 제기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전처가 지금 양육비와 위자료를 내가 청구한 금액보다 너무 적게 나왔다. 나는 이걸 납득할 수 없다. 즉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했다는 거죠. 전 남편 그리고 이 상간녀로 지목된 여성 같은 경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죠? 재판부의 판단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즉 이렇듯 잘못이 이미 법적 판단을 통해서 정해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홍서범 씨가 아직은 끝난 게 아닌 끝까지 지켜봐 달라라는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너무 섣부른 경솔한 발언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4년 만에 복귀를 시도하는 이휘재 씨의 경우 어떤 측면에서 가족 리스크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휘재 씨도 최근에 불후의 명곡을 통해서 4년 만에 방송 활동을 재개했는데, 일단 이휘재 씨는 본인이 MC로서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진행 내용이 도마에 오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왜 가족 리스크 역시 문제가 되냐면은 층간소음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휘재 씨의 아내가 놀이동산에서 장난감을 사는 과정에서 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았다. 그래서 그 아르바이트생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었죠. 이렇듯 이휘재 씨가 직접적으로 한 행위는 아니더라도 가족들을 둘러싼 구설이 그의 이미지에 적잖은 타격을 줬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가족 리스크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이휘재 씨는 과거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비롯해서 여러 프로그램에서 쌍둥이 아들을 자주 노출을 했었죠. 가족 예능에 많이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시선이 더욱더 곱지 않았던 겁니다. 최근에 불후의 명곡을 통해서 모습을 드러냈는데 여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아빠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고 아빠가 어떤 과오 때문에 활동을 못하는지도 알고 있다. 아이들이 편지를 통해서 아빠가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라고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가족들의 이런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다시금 카메라 앞에 서는 결심을 하게 됐다라는 것을 해석이 되는데, 이를 두고 4년이면 충분히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 다시금 기회를 주자. 라는 얘기와 더불어 가족들을 통해서 감정에 호소하고 있다는 반대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휘재 씨 역시 가족 리스크에 해당되는 사례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앞서 박수홍, 장윤정 씨 역시 가족 리스크가 불거졌었는데요.
이들은 어떻게 이런 위기를 극복했나요? 자, 가족 리스크가 불거졌을 때 지금 홍서범, 조갑경 씨 같은 경우는 사면 초과에 놓였고요. 반면 이를 슬기롭게 잘 극복한 사례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박송, 장윤정 씨 사례는 될 수 있는데, 장윤정 씨 같은 경우 결혼 과정에서 엄마에게 맡겼던 돈을 다 탕진해버린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런 주장이 나왔었고, 여러 방송을 통해서 엄마와 장윤정 씨가 여러 진실 공방을 벌이는 일들이 벌어졌었죠. 박송 씨 같은 경우 장기간에 걸쳐서 친형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봐왔는데 이 과정에서 횡령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법적 판단을 통해서 대법에서도 사실로 인정이 됐고 결국 친형 내외는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결국 박수홍 씨는 법적 판단을 통해서 본인의 주장이 옳고 내가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한 사례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처음 논란이 불거지고 최종 대법의 판단을 받기까지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그 사이에 박수홍 씨나 장윤정 씨를 둘러싼 적잖은 부정적인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싸워야 되느냐, 그리고 누가 잘못했는지 잘잘못은 끝까지 지켜봐야 안다라는 시선이 적지 않았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런 가족 리스크는 슬기롭게 극복을 하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대중들이 결코 긍정적인 시선만으로는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 이런 일이 불거졌을 때 이런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법적 판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진행되는 속에서는 따가운 시선을 어느 정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가족 리스크가 불거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연좌제는 정당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판단인데요. 그럼 연예인들은 가족 리스크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옳을까요? 자,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이 불거지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불거지는 것 또한 불가항력이라는 거죠. 내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홍서범 씨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성한 아들의 일. 맞습니다. 이미 결혼까지 한 아들이 사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일일이 간섭하고 통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일단 일이 불거지면 어떻게 하냐. 자초지정을 정확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홍서범 씨 같은 경우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 파악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섣불리 입장을 내기 전에 그 내용을 꼼꼼히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항상 그렇지만 첫 번째 입장문이 가장 중요해요. 이 일이 처음 불거지고 나서 초창기에 대중적 관심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때 과연 어떤 입장을 내는지, 그 내용이 정확한지 여부가 대중들의 인식을 가르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홍서범 씨의 첫 번째 입장은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고요. 결국 다른 연예인들도 가족 리스크가 불거졌을 때는 가족이기 때문에 무조건 껴안는 게 아니라 이를 객관적으로 지켜보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가족 안에서는 너무하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만 보려고 하느냐, 가족을 보호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라고 충분히 내부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예인의 직업적 특성상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먹고 자랄 수밖에 없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객관적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못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신 사과하는 자세도 필요하고, 이렇듯 정확하게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노력을 해야지 연예인으로서의 자신의 활동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진용의 오답노트, 다음엔 더욱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